안녕하세요. 미래기술 신산업 카페 뉴스 읽어주는 바리스타 이훈규입니다. 오늘은 주간 브리핑 330호에 게재된 3D 프린터의 활용 확대, 10년간 더 명확해진 용도라는 내용으로 니케이 모노스쿨이 3월호 35에서 62페이지에 게재된 특집 기사를 요약 번역하여 소개합니다. 약 10년 전 누구나 제조업체가 될 수 있는 툴로서 화제를 모았던 3D 프린터, AM, Additive Manufacturing이지만 당시에는 개인 취미나 시제품 범위를 넘어선 활용 사례가 적었기 때문에 산업 용도로서는 아직 사용하기 어렵다는 이미지가 퍼지면서 당시의 붐은 종식이 되었습니다. 그 후 착실하게 기술이 진보되면서 유럽과 미국을 중심으로 점진적으로 최종 제품을 만드는 수단으로서 이용되고 있습니다. 유럽이나 미국과 비교하여 3D 프린터의 보급이 늦은 일본에서도 조금씩 활용 사례가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선진적인 활용 사례와 함께 최근의 개발 동향을 소개합니다. 10년 전과 달리 최근에는 유저의 용도가 명확해지고 있다고 3D 프린터 업계 관계자는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3D 프린터가 세상에 널리 알려진 것은 약 10년 전이지만 당시에는 개인 취미 용도나 시제품용이 주된 용도였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산업용 장치로 이용하는 기업이 늘고 있으며 그 용도도 시제품에 그치지 않고 최종 제품의 중소량 생산이나 금형 보수 등으로 다양해지고 있어 새로운 3D 프린터 활용의 물결이 눈앞에 다가와 있습니다. 검색 키워드의 인기도를 알 수 있는 구글 트렌드로 2004년 이후의 동향을 조사하면 전 세계적으로 2013년 5월에 3D 프린터 검색 수가 부쩍 증가했습니다. 일부 3D 프린터의 기본 특허가 만료되면서 값싼 3D 프린터가 속속 등장하고 미국의 기술 잡지 와이어드의 전 편집장 크리스 앤더슨의 저서 메이커스와 미국 오바마 대통령의 국정연설에서 3D 프린터가 혁명적 툴로 소개된 점 등이 열풍에 불을 붙였습니다. 참고로 3D 프린터 기술 자체는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1980년에 나고야시 공업연구소에서 근무하던 고다마 히데요시가 발명한 광조형 방식의 장치가 3D 프린터의 원형이라고 합니다. 당시 누구나 제조업체가 될 수 있다며 특히 주목받은 것은 주로 열용해 적층 방식, FDM 방식의 개인용 3D 프린터였습니다. 다만 개인용 프린터의 조형물은 적층의 얼룩무늬가 심했고 치수 정밀도도 그리 높지 않았습니다. 시제품이나 개인 취미 용도라면 괜찮지만 산업 용도나 최종 제품 제조에는 아직 사용하기 어렵다는 이미지가 퍼지면서 결국 몇 년 만에 열광적인 붐은 사라졌습니다. 다만 한때의 열광이 종식된 이후에도 3D 프린터 업계는 꾸준히 성숙해 왔습니다. 전설한 바와 같이 기업 유저의 용도가 명확해지면서 관심이나 흥미도 장치 그 자체에서 산업 용도로서의 구체적인 활용 방법으로 옮겨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세계 최대 3D 프린팅 전시회 폼넥스트 2022에서도 나타났습니다. 이 전시회에 출전한 독일의 EOS는 이용 목적에 맞는 장치를 갖고 싶어하는 유저의 요구에 맞추어서 방문객과 논의할 수 있는 넓은 장소를 마련했습니다. 3D 프린터 본체 전시는 2대뿐이었습니다. 3D 프린터라고 하는 새로운 툴을 배울 목적으로 전시회를 방문하는 사람이 많았던 약 10년 전에는 생각할 수 없는 부스 제작 방식입니다. 미국 GE 어더티브도 장치를 설치하지 않고 디스플레이에 투영 자료나 조형품을 사용한 관람객과의 커뮤니케이션에 무대를 두고 있었으며 부스를 찾은 이들은 전시된 장치가 별도 없는데도 사람들로 북적거렸다고 말했습니다. 과거 10년간 3D 프린터에 특별하게 기술적인 돌파구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3D 프린터를 개발하는 한 기업의 담당자는 유저의 요구를 반영한 개발을 착실하게 계속해 왔다고 말하는데 개발된 툴에 대해 유저는 새로운 개선점을 찾아서 새로운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러한 유저의 요구와 업체의 개발이라는 순환을 지속적으로 반복하여 장치, 재료, 소프트웨어의 진화를 통해 3D 프린터가 산업 용도로서도 실용적인 툴로 발전해 온 것입니다.
세계적으로는 이미 최종 제품에서 활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 보잉은 세계 20개 AM 거점에서 7만 점 이상의 부품을 3D 프린터로 만들어 항공기에 탑재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포드 자동차는 2022년에 미국 거점에서 3D 프린터와 자동 운반 장치를 조합하여 거의 쉬지 않고 자율적으로 자동차의 커스텀 부품을 제작하는 생산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포드의 스페인 공장에서는 제조 과정에서 도움이 되는 지그, 고정구, 공구 등을 포함한 5,000개 부품의 데이터를 작성하여 2021년에만 이곳에서 2만 개의 부품을 3D 프린터로 조용하고 있습니다. 3D 프린터의 산업 이용은 유럽과 미국만의 트렌드가 아닙니다. 야노경제연구소에 따르면 일본 국내의 3D 프린터 출하 대수는 기본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장치의 타입을 개인용을 포함한 데스크탑형과 산업용의 두 종류로 나누어 보면 과거 몇 년간은 산업용이 차지하는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일본에서도 최종 제품에서 이용하는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금형업체인 후지는 자동차 관련 업체의 주저용 금형을 금속 3D 프린터로 보수했습니다. 종래의 티그 용접 보수와 비교하면 열 피로를 줄일 수 있어 금형 수명을 3배로 늘릴 수 있는 데다 수리 완료까지의 리드 타임을 90% 정도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금속 가공업체인 아즈마 금속 산업도 금속 3D 프린터로 항공 관련 부품이나 산업기계 전용의 고기능 노즐을 만들고 있습니다. 최종 제품에서의 이용이 증가하는 가운데 장치에 대한 유저의 다음 요구는 대형화와 고속화입니다. 가능한 한 높은 생산성으로 조형 사이즈의 제약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만들고 싶은 욕구가 강합니다. 이에 독일 SLM 솔루션 그룹은 2022년 11월에 최대 3m 곱하기 1.2m 곱하기 1.2m 크기의 부품을 제조할 수 있는 분말 바닥 용융 결합 PBF 방식의 금속 3D 프린터를 개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현재 최대 조형 사이즈가 한 변에 1m를 넘는 PBF 방식의 금속 프린터가 많지 않아 완성되면 대형 금속 부품을 3D 프린터로 만드는 돌파구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일본발 대형 고속 장치도 등장했는데 익스트라 볼드는 2021년 9월에 공업용 그레이드의 수직의 3D 프린터 EXF-12를 발매하여 자동차나 인테리어 용도로도 이용이 확대될 전망입니다. 니폰 스틸 출신자 등이 2021년 2월에 창업한 스타트업 기업 썬메탈로는 일반적인 PBF 방식과 비교하여 500배의 속도로 조형할 수 있는 새로운 원리의 조형 방식인 금속 3D 프린터를 2023년에 발매합니다. 3D 프린터를 이용한 조형의 전후 공정에 관련된 기술도 최종 제품의 생산을 의식한 것으로 바뀌고 있으며 폼넥스트 2022에서 특히 주목을 받은 것은 후처리 전시라고 업계 관계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3D 프린터는 조형물의 발판이 되는 서포트가 필요한데 조형 후에는 제거해야 하기 때문에 생산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됩니다. 이에 EOS는 금속 3D 프린팅의 서포트를 대폭 줄일 수 있는 기술인 스마트 퓨전을 개발했습니다. 이 기술을 통해 조형물 내부의 서포트를 90% 이상 줄일 수 있었던 예도 있습니다. 영국 스타트업 기업인 리벌린 로보틱스는 서포트를 자동으로 제거하는 장치를 개발했는데 후처리 공정의 비용을 대폭 낮출 수 있다고 합니다. 소프트웨어에서는 벨기에의 머트리얼라이즈가 3D 프린터와 관련된 소프트웨어의 오픈 플랫폼 COAM의 파트너 기업을 늘렸는데 그 결과로 COAM으로 부품 설계부터 후처리까지의 폭넓은 공정을 일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최종 제품의 제조에서 빼놓을 수 없는 품질 보증이나 자동화 실현을 뒷받침합니다. 세계에서 최종 제품 전용의 3D 프린터 활용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전술한 후지나 아즈마 금속 산업과 같이 일본에서도 3D 프린터를 적극 활용하는 기업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최종 제품에 대한 신뢰는 적다는 지적도 많으며 실제품에서의 활용은 유럽과 미국에 비해 10년 정도 늦어지고 있다고도 합니다. 일본에서 보급이 늦어지는 이유 중 하나는 항공우주나 의료 등 3D 프린터로 만든
고부가가치 제품이 도입되고 있는 산업의 경쟁력이 높지 않기 때문입니다. 금속 3D 프린터의 권위자인 긴키대학 차세대 기반기술연구소의 교국 교수는 자동차 등 일본이 세계를 리드하는 업계에서 3D 프린터를 활용한 좋은 제품이 나오면 활용은 더욱 진전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안전 등을 중시하는 일본의 보수적인 문화도 최종 제품 전용으로 3D 프린터를 활용하는데 방해가 되는데 기존 공법으로 제품을 만들 수 있다면 바꿀 필요가 없다는 의견이 적지 않습니다. 디지털 메탈의 크리스찬 론 CEO는 3D 프린터의 이용이 가장 활발한 곳은 실험 정신이 왕성한 미국이고 그 다음이 유럽이며 일본은 신중한 자세라고 평합니다. 그러나 일본에서 주조나 단조를 담당하는 숙련공이 감소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교국 교수는 기존 공법의 강점이 약해지고 있는 환경에서 제품의 고기능화를 가능하게 하는 3D 프린터 관련 기술을 사용하지 않으면 일본 제품이 세계에서 패배할 가능성이 높다고 경종을 울립니다. 3D 프린팅 기술은 하루아침에 익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설계, 후가공, 품질 보증까지 모두 AM 사양으로 바꾸어 나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조형 조건 설정에 애를 먹었다는 이야기도 많습니다. 일본 AM협회는 신중한 자세의 일본 유저에게 시장이 만들어진 후에 참가하겠다는 생각으로 정보 수집만 하고 있으면 따라잡을 수 없게 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금속 가공을 전개하는 다이마르 데코는 장래의 AM 관련 시장의 확대를 전망하고 금속 3D 프린터에 선행 투자했습니다. 이러한 선구자가 3D 프린터 활용의 물결을 탈 수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요약 소개를 마치며 파트 2의 활용 사례, 파트 3 장치의 진화, 파트 4 주변 기술의 진화 등의 상세한 내용은 센터 홈페이지 hjti.sne.ac.kr의 미래기술 신산업 코너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자동차 도로의 진화, 모빌리티의 변혁과 차세대 도로라는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